지금 이 사건이나 지금 이 N번방 사건이나 사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SNS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가해자들이. 어린 학생의 SNS를 이용해서 그 친구의 개인정보를 뽑아내고 또 무슨 공익근무위원도 있었다 그랬죠, 그렇죠? 네. 뽑아낸 개인정보를 기초로 해가지고 주소도 알아내고 가족도 알아내고 이런 식으로 자꾸 피해자를 겁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의 친구 목록을 보고 친구들이 누군지를 알아내고 그 친구한테 알리겠다, 학교에 알리겠다 이렇게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 SNS에서 지금 나타나 있는 개인정보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잘 좀 조절을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특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어린 친구들의 SNS를 과연 어린 친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모르니까 이게 다 공개해놓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제도적 마련이 너무나도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네,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사실 저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사람들 중에서 혹은 그 N번방에 있었던 가해자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초했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트위터에 어떤 자신의 뭐 사진을 올렸거나 뭐 이런 걸 이유로 해서. 그런데 지금 이 피해자들은 아동이거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성숙되지 못한 사고를 갖고 있고 그거를 사실은 성인들이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인식이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이거를 피해자 탓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됐어요. 네. 이게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일맥상통하는 게 지금 저도 몰랐는데 일탈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일탈계들이 지금 아직 좀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명 속에서 어떤 영상 같은 걸 좀 올리나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당연히 그 아동들을 탓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것도 이제 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도 좀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네.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일탈계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데에는 분명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해자 아동들이나 청소년의 탓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사회적인 뭐 교육의 부재 혹은 뭐 가정적인 이유, 환경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좀 책임의식을 갖고 문제점을 분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이제 뭐 이어서 얘기를 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신상정보 공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많은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이 신상정보 네. 공개가 뭐 포토라인을 세우냐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둘째 치고요. 보통 이제 성범죄,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확정 판결이 났을 때 여러 가지 부수적 조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징역 보내는 건 일단 당연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이 네. 사람은 당연히 높은 형량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죄에 따라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 거예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많은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인터뷰에서 말씀하시는 게 이거 포토라인에 세우면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재판하고 나서 뭐 이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에 공개해도 되고 고지해도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사건은 정말 안타깝고 좀 황망하게도 이 사건 공범들에 대해서는 거의 신상정보 등록을 그러니까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26만 명을 추산하고 있잖아요. 공범이거나 N번방에 들어갔던 인원으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란이 있긴 하지만 상당수의 지금 그 가담자가 있긴 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지금 처벌할 수 있는 규정 자체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 청소년 음란물 제작이 일단은 제일 첫 번째 얘기가 될 거고 제가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범론으로 구유를 못하더라도 저는 다른 범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죄로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가 안 돼요. 음란물 제작 같은 경우에는요,
그 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나쁘다 그래도 현행법으로는요, 전자발찌로 채울 수가 없고, 재판 결과에 따라서 신상정보 공개를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상정보 공개는요, 수사 단계에서 말하는 그 신상정보 공개랑은 다른 거고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를 하고, 성범죄 알림이 서비스에 등재되는 거, 서비스 내에 그 성범죄자로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아청법 음란물 제작을 한 사람은 그 두 개를 전자발찌와 신상정보 공개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예 할 수가 없어요. 현행법상. 사실 저는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을 찾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 네. 일반적으로 어떤 성범죄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범죄, 강제추행이라든지 강간죄 같은 경우는 전자발찌도 되고 신상정보 공개도 되는데 아청 음란물 제작 같은 경우는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법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입법의 미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인물, 그러니까 성착취 영상이 배포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입법자들이 심각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들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이제 법이 바뀌어도요, 법이 바뀐 이후부터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뭐 제작, 뭐 아동의 성을 사는 행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몰라도 결과적으로 재판이 끝나더라도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네.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네. 법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제추행, 강간보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란물 제작이 훨씬 더 큰 죄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건처럼 유포가 다수에게 된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뭐 원천적으로 지금 공개 고지가 안 되고 전자발찌도 청구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네. 방에 참여한 사람들, 네.